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 정신분석적 이론으로 명리학을 해석하고 공부하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정명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을 해석하는 방법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고전의 형식으로 어, 해석하는 방법론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자편진전의 이론을 통해서 격국으로 보는 이론, 격국 중심입니다. 뭐든지 격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보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관법이 있습니다. 중국의 명리학계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자편진전의 이론에서 토대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학파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관법이 바로 난각망이나 공통보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조우를 보는 관법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유명했던 뭐 도사라고 불리었던 분들도 보면 이런 관법이었죠. 물상론도 이런 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자연과 똑같다. 그래서 자연의 이론과 연결돼서 보는 관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관법이 적천수의 관법입니다. 적천수가 원문이 있고 그 적천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적천수를 또 여러 가지 관법으로 보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적천수의 이론은 전체적인 모든 사주팔자를 에너지로 보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보아서 이 에너지의 조화, 형성, 이런 것들을 어떤 기세론이라고 그러죠. 어떤 기세로 이 사람은 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관법입니다. 이 관법이 우리나라의 명의상담계에서는 가장 크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강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런 관법에 의해서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적정수 이론은 아무래도 그 실시간 대운의 흐름, 세운의 흐름에 대한 그런 새의 흐름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상담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 적천수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 상담에서는 적천수가 또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꼭 모든 이 세 가지의 이론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잘 설명이 되는데 또 이런 부분은 약하고 또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잘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편진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직업, 성향,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아주 쉽게 뚜렷하게 딱 찝어주죠. 예. 그렇지만 삶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어, 지금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세대한 부분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또 족천수 이론 쪽이 굉장히 잘하고요. 또 건강과 뭐 심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또 난강망이나 공통보감 쪽이 또 굉장히 조언을 통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조언과 연결이 되겠지만 어떤 계절에 태어났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계절을 타고났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은 자세히 심리적인 관점에서 등령과 득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분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전문자적인 관점에서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예전부터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놨던 내용인데 유튜브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월령이라고 하죠. 월령, 월의 지지, 월지를 월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지는 계절을 나타냅니다. 그 월지와 일주, 나를 나타내는 일지죠. 일지와 이 월지와의 관계성을 보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힘이 되는 그런 계절인지, 아니면 나에게 힘을 주는 인성, 이런 도움을 주는 에너지인지 그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나를 극하는 건지, 나에게 힘을 주는 건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것이 등령했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면 등령이 된 거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실령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일주와 일지의 관계입니다. 일지가 나에게 힘을 주는지 아니면 나를 극하는지에 따라서 득지 그리고 실지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계산표가 아닌 존재 방식의 언어로 읽는 명리의 핵심 개념. 그러니까 이거를 네 가지를 뭐 등령하고 득지했는가, 등령하고 실지했는가, 실령하고 득지했는가, 실령하고 실지했는가, 이 네 가지를 힘의 계산표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 라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명리학은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 인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학문으로서, 그리고 친구와 가족을 이해하는, 또 내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학문으로서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개념이 중요할까요?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득령과 득지. 대부분 이렇게 배웁니다. 득령하면 강하고, 신령하면 약하고, 득지하면 좋고, 실지하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를 볼 때 모든 사주 전문가들이 처음 보는 것이 뭐냐? 월지와 일주의 관계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계절의 에너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득령한 것하고 신령한 것의 이 차이가 어떤,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쉽게 설명을 하면, 득령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존감이 강하고 부모님의 교육이나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안전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없었을지라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갖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세상이 굉장히 나에게 호의적이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잘 이렇게 호의적으로 되는 그런 환경이 득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 실령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세상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애정결핍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정결핍이 있다. 애정결핍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들을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삶을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가 되죠. 그래서 득령하냐 신령하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외모적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실제는 아니고, 실제 외모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득령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신체 조건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그러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겠죠. 미인 미남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겠습니다. 신령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추남, 아주 추녀,
키도 작고 뭐 몸무게도 굉장히 뚱뚱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외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이미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에서 살아가는 느낌이 완전히 틀리겠죠. 예. 그 느낌과 같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령을 했냐, 신령을 했냐, 이거에 따라서 세상이 나에게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득지와 실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잘생기고 멋지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외모가 형편없습니다. 추남에 뚱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심리가, 끈기가, 힘이 득지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득지를 하면 자기 자신을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자신을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고 인내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끝까지 노력해서 이뤄내면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게 바로 득지입니다. 득지. 실지면 이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뤄낼 그런 힘이 없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자. 그만큼 자기 자신의 굳센 의지나 에너지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령이 되었을 때 득지한 사람, 등령이 되었을 때 실지한 사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죠. 그리고 실령이 된 사람이 득지했을 때, 실령이 된 사람이 실지했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유형별 그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그 특징들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보고 이해를 해보자. 여러분들도 자기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남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과 인생, 심리, 환경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하는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 그러면서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명리상담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가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통찰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명리는 사람을 보는 학문이 아니라 힘의 계산표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힘의 계산표로만 보면.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등령과 득지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차이다.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삶을 살았을까? 그 존재 방식,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우리가 명리 상담을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생각을 느끼고 있는지를 쭉 알아차림과 비슷하죠. 그런 것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순식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등령과 득지에 대해서 예전에 개념 한번 정의를 했지만 여러분과 더 자세히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상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등령, 계절의 힘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 계절이, 이 시대가 나의 천간을 살려주고 있는가, 살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령, 환경과 타이밍이 나와 어긋나 있는가, 힘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득지, 이 에너지가 무의식에 뿌리내리고 있는가, 내 무의식이 나와 연결돼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있으나 지속을 돕는 뿌리가 무의식과 내 천간과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 이게 실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우열이 아니라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의 언어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해의 언어로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열의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등령과 득기가 되어 있으면 인생이 아주 편안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순탄하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탄하게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크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갑니다. 크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등령과 득지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굉장히 잘못된 쪽으로 운행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실지면 가장 안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령과 실지하는 상태가 굉장히 고난과 험난한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험난한 세월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인내와 그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 뭐 이뤄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고통과 인내하는
그 성실한 그 삶들이 어떻게 보면 경험치죠. 계속 고난을 계속 당하다 보니 경험치가 계속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치가 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경험치 때문에 스스로의 격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힘들게 살아왔지만 갑자기 상승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주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주, 실지 실령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모든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거기에서 결국 대단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우열의 상태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판단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령득지, 뭐 전 총리와 같은 사람 등령득지입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그 사람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죠. 이거와 같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삶이 내게 왔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등령이란 무엇인가? 계절이 나를 돕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등령이란 월령, 월지, 즉 태어난 계절의 주인공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연의 리듬과 내가 일치한 상태죠. 그래서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신령한 인간은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고, 그 질문이 철학, 심리, 사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가나 사상가는 신령한 인간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죠. 예. 내 운명이, 내 삶이, 내 환경이 아주 좋다. 그러면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주 보지도 않고 사주 연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않습니다. 신령형 인간들이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왜 내 삶이 힘든지를 제가 스스로 납득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사주를 공부하는 분들 신령형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신령이거든요. 자, 등령은 애쓰지 않아도 역할을 합니다. 환경이 나를 밀어줍니다. 아주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보겠습니까? 안 보죠. 사주 공부하겠습니까? 공부 안 합니다. 신령, 노력 대비 성과가 늦다.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 의식화의 계기다. 내가 노력하는 그 노력만큼 환경이 보상을 안 해줍니다. 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이 나를 튕겨내요. 내 노력을 튕겨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을 기다려야죠. 계속 노력하면서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 운때가 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식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화. 무의식에, 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지장간에 억압되어 있던 그 에너지가 튀어나올 때, 배움과 세움을 통해서 이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내 기운이 힘을 받는 시대가 되죠. 그렇지만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는 이거를 의식화를 통해서 내 대운이 아닐지라도, 내 세운이 안 올지라도 의식화를 통해서 무의식을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핵심 이론이죠. 계절로 보는 등력의 감각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슨 월이냐에 따라서 임묘진월, 그러니까 월지가, 월령이 무슨 월이냐? 임묘진월이다, 사오미월이다, 신유술월이다, 해작축월이다. 그러면 내 일주가 뭐냐? 내 일주가 나는 봄에 태어났는데 갑을이다. 그러면 등적을 한 거죠. 병정이다. 목생화하기 때문에, 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절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등령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름은 어떻게 되느냐? 화 같은 기운이죠.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등령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화생토, 인성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신유술월에 태어난 경신, 임계, 이렇게 되면 등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해작축월에 임계, 경신, 이렇게 되면 또 등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등령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에너지가 강해지고 어떤 심리가 더 활발해질까? 봄의 특징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장,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계속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고, 뭔가를 해보고 싶고,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더 강력해지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 준비, 가능성, 그래서 자아 형성을 하는 중이죠. 그래서 불안하지만 희망이 많다. 희망이 충만하죠. 걱정이 없습니다. 뭔가를 막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병정이나 무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보다는 행동. 지금은 뭔가를 해봐야 될 때다. 그래서 발산, 실행, 소모, 충동적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과잉의 그런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신유술월에 태어난 경신이나 임계, 그런 이런 사람들은 결과를 봐야 한다. 정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평가하고 정리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래서 초자아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질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면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굉장히 까칠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규칙적이고 깔끔하고 이런 분들이 많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월의 임계나 경신, 지금은 드러낼 때가 아니다. 혼자 정의 중 저정하고 내면하고 무의식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고독과 성찰, 뭐 공부하고 또 어떤 생식, 성적인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강한 그런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득질은 무엇일까? 득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이렇게 딱 뿌리를 확실히 정확히 딱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는 그런 것이 득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이 내 거라는 것이죠. 땅을 얻었다. 그래서 내 나무는 힘이 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에너지는 뿌리가 있는가? 득지는 지질 속 지장간, 즉 무의식에 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무의식이 활성화돼서 정관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삶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삶이 힘들어도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뜻을 생각하면, 뭔가를 하고자 하면 계속 반복하고 습관화하고 삶의 방식이 된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지는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삶에 뿌리 내리기 힘들다. 가끔은 잘하는데 계속하기는 힘들다. 그런 상태가 바로 실지의 상태다. 실지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천간별 득지의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지는 곧 무의식이 자아를 얼마나 돕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이 득지를 하면 생각이 생활이 된다. 이 사유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화가 득지를 하면 열정이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뜨겁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삽니다. 토가 득지를 한다. 안정되고 또 책임, 반복,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 그래서 신용할 수 있는, 말에 책임이 있는 그런 삶을 산다. 금이 득지를 했다. 판단과 실행의 지속성, 원칙이 행동을 이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원칙을 깨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산다. 수가 득지를 했다. 그러면 감정과 사고의 깊이, 내면이 풍성하고 직관력이 아주 발달한 그런 감각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득령과 득지, 신령과 실지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네 가지의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분류된 사람들마다의
특징, 삶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등령과 득지를 했다. 그러면 삶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환경과 내면 모두 나를 돕습니다. 예. 삶이 너무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깊은 철학적인 사고, 고민에 대한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각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는데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삽니다.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등령과 실지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 머리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등령을 했죠. 등령을 했으나 실지, 실지는 자기의 체력이니까 머리 삶은 평안하지만 그 삶을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몸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번아웃의 위험을 안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령과 득지를 했을 때 느리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축적형, 말년형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실령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삶이. 그래서 그 삶이 힘든 것을 계속 이겨내고 경험하고 노력하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계속 하면서 자기 자신의 레벨을, 경험치를 계속 쌓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말년이 되면 쭉 성장해 있죠. 그래서 말년에 크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실령을 했기 때문에 애정 결핍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말년 가까이 되면 이 애정 결핍을 스스로 이겨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실령과 실지, 가장 불편한 상태죠.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식화 가능성이 최고입니다. 가장 힘들게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렵고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상담가, 연구자, 수행자, 종교인, 그런 명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등령, 이쪽으로 가면 등령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등령을 한 겁니다. 등령을 했고, 이 사람들은 실령을 했죠. 이 사람들은 실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실지를 한 사람들, 이쪽으로 가면 득지를 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등령과 득지를 한 사람, 여기는 실령과 실지를 한 사람, 등령과 실지, 득지와 실령,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령은 자아와 세상의 관계, 득지는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령은 세상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튕겨낸다,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실령이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나를 돕는다. 이러면 등령이고, 득지는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입니다. 나와 나의 관계죠. 내가 어떻게 나를 끌고 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득지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환경을 떠나서 내가 끈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계속 끌고 나간다. 이런 사람이 득지가 되겠죠. 신령은 그런 힘이 약하죠.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갈등하고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겠죠.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신을 통해서 의지를 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나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런 안아줄 수 있는 대상을 찾을 것입니다. 예. 신령과 실제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강력한 그런 집중력이 있겠죠. 그리고 제 이론인 정신연금술 관점에서 통합을 해보면 제 이론인 명리의 네 가지 상태를 정기신 이론으로 언어화해서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등령을 한다는 것은 기회순환, 에너지가 세상과 함께 흐르는 것이 바로 등령의 상태입니다. 득지의 상태는 정해지지, 에너지가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다 하는 상태가 바로 득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득지와 등령의 상태, 세상에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내면의 에너지가 나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정과 기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통합하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의식화와 실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상태죠. 그래서 명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회복시키는 지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의 상태를 순환을 시키고 정의 상태를 지지해주고,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함으로써 정신연금술의 하나의 그 기법으로 정기신 이렇게 모든 에너지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깨닫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표를 넘은 명리, 등령, 득지는 외워서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계절을 느끼고 뿌리를 상상하면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주를 보더라도, 남의 사주를 보더라도, 내 가족들 사주를 보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편안한가? 뭐가 불편한가? 그리고 이 불편함은 피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성장의 통로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사주를 보시고 명리학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사람을 보는 그런 명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한눈에 보면 등령, 신령, 실지, 득지 네 가지 상태는 우열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상태는 고유한 삶의 질감이 있고, 그 사람들마다 그 삶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마다 성장의
방향성을 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 존재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등령과 덕지, 신령과 실지, 이 개념들은 삶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말을 거는지를 보여주는 언어다. 그래서 용어를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면, 등령, 뭐 계절, 타이밍,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아와 세상의 흐름이 일치한 상태다. 신령, 어긋남, 각성, 질문, 환경과 갈등하며 사유가 깊어지는 상태다. 득지, 뿌리, 체질, 무의식, 에너지가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받는 상태다. 실지, 번뜩임, 재능, 불연속, 잠재력은 있으나 지속이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실전적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천간은 원령의 지지를 받았는가, 태어난 계절이 이 에너지를 살려주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지지의 지자능관 속에 뿌리가 있는가, 무의식적 지지 여부가 에너지 속에서 지속을 결정하는가, 이 사람은 편안한가, 불편한가, 불편함의 종류를 파악하면 성장의 방향성이 보일 것입니다. 편안함과 불편함 둘 다 길입니다. 득지의 삶이 편안한 길이라면 신령 실지의 삶은 인생의 의미를 묻는 길입니다. 명의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길 위에 있는지를 알게 해줄 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